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강대강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일단 발사 직후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우리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이지스함이나 탄도탄 레이더에 포착된 궤적이 없어 미사일은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 종류나 발사수 등 정확한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안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추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조치로 맞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미사일 발사를 전격 감행한 건데 그 속내는 뭘까요?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열병식에서 선보이며 무력 과시를 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외신 기자들이 대거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시위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이나 미사일 전략에 대해서 현재 정세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앞두고 추가 도발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군사훈련 같은 저강도 도발이 일단 예상되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북한도 또 강하게 맞선드는 항상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외형상으론 러시아제 신형 토폴M이나 중국 둥펑 계열과 흡사하지만 모형을 공개한 일종의 기만 전술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도 방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사실상 개발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구경근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음속이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표적탄을 정확히 유격합니다. 항공기 격추용 천궁을 개량해 저고도인 20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직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대공 미사일 M셈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의 모의 요격 등 시험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발사 고도와 명중률 등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셈과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셈의 체계 개발까지 마무리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골격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로 60에서 150km 사이 고고도 상공을 막고 40에서 60km는 L셈, 20km의 하층은 패트리엇3와 M셈으로 막는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산인 페이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의 국산 요격 미사일이 양산됨으로써 우리 방공망은 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군 당국은 당초 2020년이었던 M셈의 실전 배치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소식은 김지훈 기자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인성난 외교부 1차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펜스 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부터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이 첫 일정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잡은 것은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면담 결과를 공동 발표하는데 발표 후에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방안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상황, 즉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미 간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숨통을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어제 자국역에 끼해 평양 노선을 폐쇄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최대 국영 여행사가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중국 국제여행사 사무실.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 여행사인데 돌연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자사 사이트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상당수 주요 여행사들이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 모집을 중단했다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大型的旅行社已经陆续的将赴朝鲜旅游的产品下架。虽然旅行社方面没有透露是否收到过国家旅游局关于暂停提供到朝鲜境外旅游服务的通知。 중국 국영항공사인 국제항공이 내일부터 베이징과 평양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국영 여행사까지 가세하자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의식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태양절 행사에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불참한 것도 일종의 대북 압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통화에서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비밀 협상 중이라는 타이완 매체의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각 당 후보들은 정책 공약 발표와 종교계 표심 잡기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증설과 알뜰 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등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정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교통 숨통을 트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서울 명동 성당을 찾아 염수정 추기경도 예방했습니다. 박영선, 변재일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서민신용 대사면 등을 골자로 한 국가 대개혁 비전을 밝혔습니다.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국가 대개혁 이 5글자에 영남과 충청에서만 결집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보수층 결집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를 찾아 국회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담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부인 김미경 씨가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사퇴를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안산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공식 등록을 했습니다. 주요 후보들만큼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력을 지닌 눈에 띄는 후보들, 홍승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친박계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개혁을 이루겠다. 보수 정당의 개혁, 또 보수의 가치, 존중 이런 것을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오선 의원 출신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는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 안에 나라의 틀을 새롭게 바꾸어서 4대 선거를 동시에 하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을 지낸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화두는 안보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생존 없는 번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원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당으로부터 초당적인 통합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삼권 분립에도 더 취합하다, 부합하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최루탄 투척 사건을 일으켰던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각 정당들은 이제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되고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 문제가 단일화나 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현재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각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4억 원, 자유한국당은 120억 원, 국민의당은 87억 원, 바른정당 63억 원, 정의당 28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선거 비용 외에도 당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군소 정당의 경우 당의 재정 상태나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또 선거 보조금은 후보 사퇴 후 반납하지 않아도 돼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 보조금을 받고 선거 이틀 전 사퇴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 보조금 지급일인 18일 이전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선거 비용.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은 509억여 원.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15% 미만이면 절반,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후보 등록 시 내는 기타금 3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받지 못하는 선거 비용은 고스란히 당의 부채로 남게 돼 지지율이 저조한 후보들은 단일화나 연대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은 선거 비용을 최소화해 그런 우려를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선거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법정 선거 비용의 10분의 1로도 충분히 3,800명이나 되는 선거 사무원을 우리는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나 후원금, 대출 등 가능한 방안들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미국 뉴욕 중심가 지하철역에서 총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테러로 오인한 소동이었는데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저녁 뉴욕 맨해튼의 펜스테이션. 수백 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여간을 뛰어갑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고 모두들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총격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승객들이 황급히 역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I just heard everybody running and screaming. I panicked. It sounded like gunshots and then everybody ran down the stairs. 16명이 다쳤고 인근 백화점은 한때 폐쇄됐습니다. 911에도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총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he situation was declared unfounded and the area was determined to be safe. 알고 보니 혼란을 불러온 건 역 보안 요원이 발사한 테이저건. 소동이 발생하기 전 뉴욕과 뉴저지주를 연결하는 통근 열차가 터널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승객 1,200명이 열차에 3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한 뒤에도 혼란은 이어져 성난 승객 1명을 제압하기 위해 보안 요원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는데 승객들이 이를 총격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주말을 앞두고 뉴욕 시민들은 테러 공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삼성과 롯데가 낸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소장은 큰 틀에서 이미 마련해 놓았지만 주말 동안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 원에 대해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출연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SK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롯데의 70억 원을 더해 최소 36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내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는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모두 끝남에 따라 사실상 수사는 막을 내렸고 이제부터는 재판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 삼성그룹의 마지막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턴 계열사별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뽑는 인원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아침 청년들의 바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삼성 필기시험 직무적성 검사를 치르러 온 겁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공채 시험이다 보니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한층 더 컸습니다. 이 공채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데 다음 해에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들 지금 긴장한 상태로. 삼성그룹의 공채 규모는 연간 14,000여 명. 매년 많게는 10만 명 넘는 취업준비생들이 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돼 하반기부터는 60개 계열사가 각자 입사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한 회사에만 딱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회가 좀 적어지겠다는 걱정이 있긴 했는데 그룹 차원의 대규모 공채가 사라지면서 삼성 전체 채용 규모도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에 대한 기조를 흡수를 하는 조직이 미전실이었잖아요. 조직이 없어졌다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지 않을까. 현대차, LG 등 이달에만 대기업 8곳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시작한 가운데 기업 5곳 중 1곳이 채용을 않거나 줄이겠다고 밝혀 상반기 전체 채용 인원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강대강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일단 발사 직후 폭발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이지스함이나 탄도탄 레이더에 포착된 궤적이 없어 미사일은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사일 종류나 발사수 등 정확한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안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추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조치로 맞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북한은 어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미사일 발사를 전격 감행한 건데 그 속내는 뭘까요?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열병식에서 선보이며 무력 과시를 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외신 기자들이 대거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시위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이나 미사일 전략에 대해서 현재 정세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앞두고 추가 도발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군사훈련 같은 저강도 도발이 일단 예상되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북한도 또 강하게 맞선드는 항상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외형상으론 러시아제 신형 토폴-M이나 중국 둥펑 계열과 흡사하지만 모형을 공개한 일종의 기만 전술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도 방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사실상 개발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구경근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음속이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표적탄을 정확히 유격합니다. 항공기 격추용 천궁을 개량해 저고도인 20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직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대공 미사일 M셈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의 모의 요격 등 시험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발사 고도와 명중률 등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셈과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셈의 체계 개발까지 마무리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골격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로 60에서 150km 사이 고고도 상공을 막고 40에서 60km는 L셈, 20km의 하층은 패트리엇3와 M셈으로 막는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산인 페이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의 국산 요격 미사일이 양산됨으로써 우리 방공망은 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군 당국은 당초 2020년이었던 M셈의 실전 배치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소식은 김지훈 기자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인성난 외교부 1차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의 영접을 받은 펜스 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부터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펜스 부통령이 첫 일정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잡은 것은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면담 결과를 공동 발표하는데 발표 후에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방안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상황, 즉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미 간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친 후 일본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숨통을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어제 자국역에 끼해 평양 노선을 폐쇄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최대 국영 여행사가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중국 국제여행사 사무실.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여행사인데 돌연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도 자사 사이트에서 북한 관광상품을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상당수 주요 여행사들이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 모집을 중단했다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大型的旅行社已经陆续的将赴朝鲜旅游的产品下架。虽然旅行社方面没有透露是否收到过国家旅游局关于暂停提供到朝鲜境外旅游服务的通知。 중국 국영항공사인 국제항공이 내일부터 베이징과 평양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국영 여행사까지 가세하자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의식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태양절 행사에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불참한 것도 일종의 대북 압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통화에서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비밀 협상 중이라는 타이완